그 커피만 안 돼요.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할아버지 위해서예요. 할아버지, 그 커피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꼬마야, 무슨 버릇 없는 짓이니? 남자의 차가운 시선이 지우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커피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으니까요. 과연 그 커피 속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왜 이 어린 소녀는 재벌 회장이 마시려는 커피를 막은 것일까요? 본 이야기는 허구에서 출발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창작자의 글에 AI의 도움을 받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성북동 골목길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밀양 베이커리였습니다. 50년 전통의 작은 빵집이었어요. 할머니 박순덕은 허리가 안 좋은데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일어났니? 네, 할머니. 지금 나가요. 지우는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12살 손녀였지만 할머니의 든든한 조수였어요. 지우가 태어날 때부터 이 빵집에서 자랐으니 빵 굽는 냄새는 자장가보다 익숙했습니다. 오늘 반죽 상태 어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커다란 믹싱볼에 코를 가까이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스트가 잘 살아났어요. 발효 딱 좋아요. 역시 우리 지우. 할머니보다 코가 더 좋아. 지우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냄새만 맡으면 재료의 신선도, 발효 상태, 심지어 오븐 온도까지 알 수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몰랐지만 이 빵집에서만큼은 지우가 할머니의 눈이자 코였습니다. 할머니와 지우는 함께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리드미컬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웠어요. 밀가루 향기, 버터의 고소함, 그리고 할머니 손때 묻은 나무 도마의 포근한 냄새까지. 지우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너만 있으면 할머니는 세상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밀가루 묻은 손으로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신 후 지우와 할머니는 단둘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 빵집에, 이 골목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오전 6시 첫 빵이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갓 구운 식빵의 노릇한 향기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동네 사람들은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슈퍼 아저씨 오셨어요. 지우가 가게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골목 입구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어요. 그는 30년째 매일 아침 식빵 2개를 사가는 단골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빵 냄새가 예술이네요. 우리 지우도 일찍 일어났구나. 네, 아저씨. 오늘 식빵 특히 잘 나왔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오고 문방구 할아버지가 오고 지우를 어릴 때부터 봐온 동네 어른들이 하나둘 빵을 사러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어머, 윤 회장님.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떡 씨, 오랜만이요. 윤 회장이라 불린 노인은 할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어요. 지우야, 인사드려라. 이분은 할아버지 전우분이셔. 안녕하세요. 지우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우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가 소문으로만 듣던 손녀로구나. 참 예쁘게 컸네.
회장님, 어쩐 일로 이 아침부터? 요즘 입맛이 없어서 말이요. 그래서 50년 동안 먹던 그 빵 생각이 나더군. 그때 당신 남편이 군대에서 휴가 나와 나한테 한 봉지 사주지 않았소.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잊어버렸소. 오늘 새벽부터 그 맛이 그리워 또 이렇게 찾아왔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휴,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항상 고마워요. 할머니는 황급히 각 구운 빵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대의 차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내렸어요. 고급스러운 양복과 빛나는 구두, 그리고 진한 향수 냄새가 좁은 빵집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걱정했습니다. 남자가 윤 회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강민재 이사. 내가 잠깐 추억의 장소에 들렀다네. 이런 곳까지 오시면 제게 말씀하시지. 제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요. 강민재라는 남자는 빵집을 훑어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마치 오래되고 낡은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회장님, 아침도 안 드셨죠? 제가 특별히 준비한 커피 있습니다. 드시죠. 강민재는 차에서 보온병을 꺼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어요. 그는 뚜껑을 열어 커피를 윤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커피에서 나는 냄새가 이상했어요. 커피 향은 맞았지만 그 밑에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쓴 아몬드 같기도 하고 병원 소독약 같기도 한 그 냄새는 분명 자연스러운 향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그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당황했어요.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꼬마야, 무슨 버릇없는 짓이니? 강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마시면 안 돼요. 윤 회장은 커피잔을 들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 냄새를 맡아봤어요. 나는 커피 향만 나는데. 회장님, 아이가 장난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골든 브레드 본사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인데요.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강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향수에서도 똑같은 냄새를 맡았어요. 커피에 섞인 그 이상한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를 불렀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강 이사, 커피는 나중에 마시겠네. 지금은 순덕 씨가 준 빵을 먹고 싶으니. 회장님. 강민재의 턱선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윤 회장은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우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우. 좋은 이름이군. 자네, 나중에 우리 회사 한번 놀러 오지 않겠나? 윤 회장이 지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았어요. 강민재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참 특이한 아이로군. 그 말투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윤 회장이 떠난 후 빵집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강민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그 커피 정말 이상했어요. 지우야,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닐까? 어른들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확신했어요. 분명 그 커피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북동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골든브레드라는 대형 제빵 회사가 이 골목을 통째로 사들여 카페 단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슈퍼 아저씨가 공문 한 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재개발 동의서였어요. 주민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생 살던 동네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떡 이모, 보상금은 꽤 된다던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세탁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빵집,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사흘 후 강민재가 다시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할머니, 재개발 동의서 건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동의할 생각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빙그레 웃었어요.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이 낡은 건물, 위생 검사 나오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빵집은 50년간 한 번도 위생 문제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요즘은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민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민재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 속에는 여전히 그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십시오. 강민재가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우야, 걱정 마라. 할머니가 다 지킬게.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왜 안 자니?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할머니는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착한 지우. 할머니는 괜찮단다. 너만 건강하면 할머니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지우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다음 날 방과 후 지우는 윤 회장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골든브레드 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민재가 일하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윤 회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밀양 베이커리 손녀 지우예요. 할아버지가 명함 주셨거든요. 잠시 후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지우 양.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그날 그 커피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민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우리 회사로 올 수 있겠나? 네. 지우는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날 골든브레드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회장의 사무실은 20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윤 회장은 따뜻하게 지우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게. 앉아라. 할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는 그날 커피에서 맡은 냄새, 그리고 강민재의 향수에서 똑같은 냄새가 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회장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지우 양, 자네는 냄새를 잘 맡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개로구나.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였지? 쓴 아몬드 같았어요. 그리고 병원 소독약 냄새도 섞여 있었고요.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쓴 아몬드 냄새는 특정 독극물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 양, 이건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조사해보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동네 재개발 이야기도. 그것도 내가 알고 있네. 강민재 이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지. 하지만 나는 아직 최종 승인을 안 했어.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재였어요. 회장님, 오후 회의 준비가. 강민재는 지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은 놀라움이었어요. 그리고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초대했네. 강 이사는 아는 사이인가?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서 본 적 있는 아이라서요. 강민재는 지우를 째려봤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지우 양, 오늘은 이만 가보렴. 내가 기사를 시켜 집까지 바래다 주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강민재였습니다. 꼬마야. 강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른 일에 끼어들면 다친단다. 특히 내 할머니가 말이야. 우리 할머니한테 뭐 어떡하려고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다만 위생 검사는 어쩔 수 없지. 검사 나오면 꼼꼼히 봐야 하는 거 아니겠니? 강민재는 비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빵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위생 점검반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 돼.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빵집 안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갑자기 점검 나왔단다. 지우는 점검 요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꼼꼼하게 찾고 있었어요. 마치 문제를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떡 이모, 무슨 일이야? 점검 나왔대. 갑자기 50년간 한 번도 문제 없던 집에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이상하다는 눈치였어요. 점검이 끝난 후 요원은 할머니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 재점검 나옵니다. 그때까지 시설 개선하시고요. 뭘 고치라는 거예요? 서류에 다 적혀 있습니다. 서류에는 불합리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니 당연한 것들을 문제 삼고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다 강민재의 짓이었어요. 할머니를 압박해서 재개발에 동의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강민재의 비밀을 밝혀내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점검 서류를 보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시설을 고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왜요, 할머니? 너 대학 갈 돈까지 여기 다 쓰게 생겼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빵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던 강민재의 비밀을 밝혀내는 일을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지우는 골든브레드 본사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우는 강민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강민재가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강민재는 본사 뒤편의 낡은 창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지우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강민재가 무언가를 섞고 있었어요. 작은 병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에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야? 강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 그 빵집 꼬마. 강민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강민재가 지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는데. 놓으세요. 지우가 소리쳤지만 강민재는 지우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봐라.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강민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지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사 뒤편의 창고라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께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지우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강민재가 섞고 있던 병들이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였습니다. 윤 회장의 커피에서 맡았던, 강민재의 향수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쓴 아몬드와 소독약이 섞인 그 이상한 냄새. 이게 뭐지? 지우는 병의 라벨을 읽어보려 했지만 한자와 영어로 쓰여 있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절대 빵이나 커피에 들어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고 밖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지우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할머니, 제가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할머니는 지금쯤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오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때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슈퍼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여기에요. 지우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거기 있구나. 잠깐만 기다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슈퍼 아저씨뿐만 아니라 세탁소 아주머니, 문방구 할아버지까지 함께 왔어요. 지우야, 괜찮니? 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내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지. 다들 너 찾으러 나섰어.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윤 회장이었어요. 지우 양, 할아버지. 윤 회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한테 연락받고 달려왔네. 괜찮은가? 네.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지우는 윤 회장을 창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의 병들을 가리켰어요. 이 냄새예요. 할아버지 커피에서 맡았던 그 냄새. 윤 회장은 병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산업용 화학 물질이야. 식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바로 그때 윤 회장의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 회장은 서류를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민재, 이 사람이, 할아버지, 무슨 내용이에요? 강민재 이사의 전력을 조사했더니 5년 전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 당시 사장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물러났고 강민재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던 거야.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민재는 이런 일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회장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도 모르고 당했을 거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창고의 화학 물질들이 증거로 압수됐어요. 그리고 강민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동네 어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달려와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따뜻한 빵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걱정하셨죠? 우리 지우, 우리 착한 지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우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우야, 잘했어. 우리 동네 영웅이야. 그래, 지우 덕분에 큰일 막았어. 세탁소 아주머니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빵집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따뜻한 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를 기다리며 구운 빵이었어요. 지우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 구웠어. 고마워요, 할머니. 지우는 따뜻한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팥의 달콤함과 빵의 부드러움이 입안에 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양 강민재를 체포했네. 집에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잡혔어. 정말요? 그래. 자네 덕분이야. 그리고 성북동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네.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지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내일 아침 반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응? 우리 빵집 계속할 수 있는 거 맞죠?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랑 할머니가 함께 지킬 거야. 지우는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익숙한 리듬이 좁은 주방을 채웠습니다. 밀가루 냄새, 이스트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재가 구속된 다음 날 성북동 골목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순덕 이모, 축하해요. 지우야, 우리 동네 영웅.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밀양 베이커리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꽃다발을 들고 누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할머니가 난처해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이웃들이었으니까요. 슈퍼 아저씨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내가 우리 동네를 지켜줬어. 고맙다.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가 절 찾아주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낸 거지. 12살인데 대단해. 세탁소 아주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무서웠을 텐데 참 잘 견뎠어. 우리가 내 곁에 있을게. 감사해요, 아주머니.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후에 윤 회장이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순떡 씨, 윤 회장이 할머니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이런 일이. 회장님, 고개 드세요. 회장님도 피해자세요. 아닙니다. 강민재가 3년간 저를 서서히 독을 먹였더군요. 건강검진 결과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네. 지우 양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윤 회장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지우 양,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할아버지, 우리 빵집만 지켜주시면 돼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도 따라 웃었어요. 그럼 약속하지. 이 동네는 절대 재개발하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전통 골목길로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네. 정말요? 그래. 골든브레드 그룹이 후원해서 이 골목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돕겠어. 50년 전통의 빵집, 40년 된 슈퍼, 30년 된 세탁소. 이런 게 진짜 자산이거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죠. 그리고 순떡 씨, 윤 회장이 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군인 2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거 당신 남편이랑 제가 군대 시절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여보, 여보. 할머니가 사진 속 남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도 따라 울었어요. 당신 남편은 제 은인이었습니다. 전방 근무 중에 제가 다쳤을 때 자기 식량을 나눠주고 간호해줬거든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먼저 보내서 평생 미안했습니다. 회장님, 여보도 회장님 이야기 자주 했어요. 좋은 친구였다고. 둘은 한참을 말없이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참 오래 간다고. 며칠 후 위생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한 검사였어요. 밀양 베이커리 모든 항목 적합입니다. 오히려 모범업소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검사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우야, 우리 해냈다. 할머니, 축하해요. 할머니와 지우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밀양 베이커리 앞 골목이었어요. 슈퍼 아저씨가 음료수를 가져오고 세탁소 아주머니가 과일을 내놨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합시다. 문방구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우리 동네를 지켜준 지우에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지우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윤 회장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이제 저도 이 동네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참 행복해. 할머니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따뜻한 빵 냄새를 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와 할머니도 빵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내일 아침 뭐 구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 많이 구워야지.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야. 좋아요. 지우는 신이 나서 반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골목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지우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동네 정말 좋다. 다음 날 새벽 4시 밀양 베이커리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졌습니다. 할머니와 지우가 함께 반죽을 시작했어요. 지우야, 오늘 반죽 상태 어때? 완벽해요, 할머니. 딱 좋아요. 쿵쿵쿵 리드미컬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오전 6시 첫 빵이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갓 구운 빵의 노릇한 향기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어요. 슈퍼 아저씨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빵 냄새가 예술이네요. 김 사장님, 오늘은 단팥빵 서비스예요. 지우가 특별히 만들었어요. 우리 지우가 만든 빵이라니 더 맛있겠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우야, 이 빵에서 무슨 냄새 나니? 할머니가 갓 구운 빵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터의 고소함, 팥의 달콤함, 그리고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 빵에서요. 응? 행복한 냄새가 나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행복한 냄새지.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빵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성북동 골목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통의 밀양 베이커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골목 사람들의 아침을 여는 따뜻한 빵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 냄새 속에는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 이웃들의 정, 그리고 오래된 것의 소중한 가치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s.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s.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s.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s.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s.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s.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s.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